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둘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둘째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가 테마파크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분류는 어, 인간의 사회, 인간 사회의 민속을 테마로 하는 파크입니다. 그 첫 번째, 민가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죄송합니다. 포인트 옵션을 레이저 포인트가 이걸로 할게요. 펜으로 할게요. 예. 요렇게 각 분류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분류가 있는데 이런 분류들을 보면 어떤 특정 시대나 지역의 민속적, 문화적 특성을 재현해 놓고 이런 장소에서 우리의 각종 민속 공예품을 판다거나 뭐 민속 공연을 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쪽에 뭐 여기 가까운 민속촌이 있죠. 민속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민속 공연이나 민속적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고 일본에 우리 한국에 한국 민속촌이 있으면 일본의 하우스 댐버스 그리고 스페인촌 하와이 플래시안 빌리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이런 화면들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인간사의 민속을 테마로 하는 파크 해가지고 특징이 있습니다. 민가와 민속, 공예, 예능을 종합적으로 연출한 파크 그리고 특정 지역을 보존하여 지역 전체를 파크화한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 공예 예술을 파크로 한 테마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역사 축의 단면을 테마로 하는 파크.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엑기스로 이렇게 죠 건설 문학 유적을 테마로 하는 파크 그리고 역사를 테마로 한 파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의 밀착된 건축 양식 그리고 전통적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방법 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안동 하회마을 있죠. 안동 하회마을 있고 우리 뭐 또 이런 역사와 테마를 파크로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전에 아마 2010년인가요? 그때 16년인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나요? 5, 6년 정도 된 걸로 보는데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별그대 해가지고 뿅 하면 사라지고 뿅 하면 나타나는 그대 그죠? 마지막에 그 거제도 장생포 동백꽃 축제할 때 장생포 있고 외도 등으로 이런 곳은 뭐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정도도 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축을 단면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구상의 생물을 테마로 하는 것. 지구상의 생물을 테마로 하는 파크가 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상 농수산물 그리고 산업제품 특성하고 재현하면서 체험해보면서 이미 이제 우리는 보고 만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EQ, IQ, GQ 등으로 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디에 가서 꼭 한번 참가해야 되고 거기에 뭐 내가 나서서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동물, 조류, 곤충류 이중에는 뭐 곤충류는 농장 가서 곤충 애들 만져보죠. 조류도 만져보고 동물원에 가서 테마파크 형태로 만져보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 동물, 뭐 펭귄이나 뭐 바다 코끼리 아니고 그 물개 있죠.
작은 거 뭐 쓰담쓰담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가까운데 우리 지금 학교에서 가까운데 이천 도자기촌 가면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안 해본 사람 없을 정도로 많이 해봤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치원 다닐 때 그죠? 매 때 되면 뭘 하죠? 고구마 파러 간다, 딸기 농장 가서 딸기 따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파봐야 유치원생들이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노가다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그것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고, 그것도 좋아라 하는 거죠. 누가? 엄마, 아빠들이 더 좋아라 하는 거죠. 왜? 고사리 손으로 노동시켜 놓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나가서 한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천의 도자기촌, 그죠? 담양의 죽새공마을. 이 죽새공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만드는 겁니다. 나무를 잘라서 만들고, 그죠? 금산의 인삼파크, 강화, 그 각 지역에 이런 특산물들로 해서 하는 파크들이 있습니다. 파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역사축을 하는 단면도 있습니다. 그 교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역사 2번에 있죠. 지금 이 2번 교재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죠. 이건 뭐냐면 어떤 스토리텔링, 요즘은 스토리텔링을 해서 많이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많이 하고 어떤 하나를 만들어서 나갈 때 이전에는 그 포커스만 팩트만 설명을 했으면 이제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뭐 충무 김밥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어떤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밖에 나가는 배 타고 일하러 가는 아들에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홍길동 파크, 춘향전 파크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그 다음 194페이지 역사를 테마로 한 파크, 역사를 테마로 한 파크 앞서서 여기 있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중점을 두고 환경과 상황을 재현해 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전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해신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시나요? 국내 그 한때 해신이 드라마 시청률이 꽤 올라갔었죠. 꽤 올라가가지고 그 촬영지를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촬영지, 테마파크 등을 따라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쪽에 가시면, 남해 충무 가시면 이수신 파크, 테마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세 번째, 지구상 생물 테마파크는 이렇다. 조류, 그죠? 동물 원래 생식 환경처럼 재현을 보여주는 파크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파리 형태도 있고, 플로리다의 디스커버리 월드, 싱가포르의 주롱새공원 등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국내에서는 해남의 공룡발자국 보존지역, 뭔가 하나 나왔다 이러면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흔히 많죠. 한국산 호랑이 뭐 형태로 만들어서 이게 한국산 호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경북 봉화, 그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있고, 이건 언제부터 어떻게 됐다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바다를 테마로 한 파크, 마지막 바다를 테마로 한 파크는 어류, 아까 말씀드렸죠? 파크는 어류, 펭귄, 물개, 돌고래 등 바다 생물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 컬렉션, 동물쇼 등을 구상하고 진귀한 동물들, 아주 희귀 동물에 따라 인기가 좌우됩니다. 인기가 좌우되는데 일본의 요코하마시 파라다이스, 플로리다 시월드, 홍콩의 오션 파크, 국내에서는 육삼
수족관, 그리고 코엑스 아쿠아리움, 그리고 요번에 강남에 빌딩, 강남 100층짜리 빌딩, 거기에 수족관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류를 한 그 코엑스 아쿠아리움 같은 최대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자꾸 시리가 뜨네요. 시간을 보기 위해서 해놨더니 시리가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건지 자꾸 시리가 뜨기 시작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자, 다음은 네 번째. 구조물을 테마로 하는 파크. 그리고 첫 번째, 거대 건축물을 테마로 한 파크. 그리고 건축 환경과 미니처화한 테마파크. 이것을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 거대한 건축물을 테마로 한 파크는 뭐냐면, 이게 대형이라는 거죠. 규모가 높고, 거대 조형물, 그리고 이 매력이 있는 것들로서 매력이 있음으로써 고객들을 흡입 빨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관의 건축 이미지가 이뻐야 되고 내부 공간으로부터 이건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조명, 조망, 그리고 내부 공간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파리 에펠탑이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자유의 여신상 대표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 독립문, 광화문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 그 국내 N타워, 서울타워, 환경등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등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건축 환경을 위한 미니처 환경. 테마파크 미니처는 이거 다음에 영상, 제가 이 소 영상들이 있습니다.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미니처 테마파크는 특정한 도시 환경 상황, 그리고 유명 건축물, 생활 모습 등 일정하게 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주도 가면 소인국이라는 거 있죠. 소인국. 그리고 미니어처를 따가지고 만드는 거. 다 미니어처 아주 작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거인국, 소인국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 나눠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예술을 테마로 한 파크. 예술을 테마로 한 파크는 뭐냐? 예술을 테마로 한 파크는 영화 세트, 그죠? 명화의 한 장면을 어트랙틱 해가지고 뭐 불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영화의 안테마를 해서 하는 파크 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충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로케를 재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에서는 지방에서 지방 저기 문경, 부산, 그죠? 많이 영화 촬영장을 많이 만듭니다. 만들어서 촬영을 끝나고 나면 그걸 갖다가 치우지 않고 관광지로 관광 상품으로 세트장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 관광 상품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미술 음악을 테마로 한 파크, 즉 야외 갤러리, 정원 음악이라든지 스튜디오, 이벤트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리의 라빌렛 공원, 스페인의 가우디 공원, 그리고 국내에서 에버랜드 내에 위치한 조각공원, 호암미술관, 그리고 제주의 조각공원, 이런 것들로서 여러분들이 미술과 음악으로 한 테마를 보실 수가 있다. 미술과 음악으로 한 테마.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미술과 음악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놀이를 테마로 한 파크, 놀이를 테마로 한 거. 제일 재미있죠? 아마 테마
호텔 리조트가 이게 꽤 여러분들한테 매력이 있습니다. 테마 호텔 리조트가 꽤 있는데 원래 호텔이라고 하면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액티비티하고 이게 좀 더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스포츠를 테마로 한 거, 레저풀을 테마로 한 거, 어뮤즈먼트를 테마로 한 거, 자동차를 테마로 한 파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첫 번째 스포츠를 테마로 한 거. 자, 스포츠를 테마로 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골프나 스키, 사이클, 그죠? 산악 자전거 등으로서 스포츠 활동과 건강의 아이템을 플러스한 거. 스포츠 플러스 아이템, 그 스포츠 플러스 건강, 그죠?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 건강 플러스 식음료, 먹고 마시는 음식, 헬스 식품 또는 다이어트 식품 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캐나다 국외에서도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골프 리조트나 스키 리조트 건설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활성화에 한 발 더 앞서 나가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복합 IR, 그죠? 안에 들어가면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IR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레저풀 테마로 한 것, 레저풀을 테마로 한 것은 즉 이것은 뭐냐 워터파크죠. 워터파크. 다음에 공부해야 될 게 워터파크가 나옵니다. 워터파크를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레저풀을 테마로 하는 것은 파도풀, 유수풀, 슬라이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갖춘 거다. 그래서 보면 일본의 와일드 블루 요코하마가 있고 미야자키, 시가이역 그리고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레저풀을 테마로 한 거에서 파도풀이죠. 파도풀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또 뭐냐면 이 파도풀에 들어갔을 때 꼭 뭔가 들어가면 장점은 마음껏 놀 수 있는데 단점, 제약과 규제가 따른다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면 호각 삐릭삐릭 안전 요원들이 호각 삐릭 불어잡고 그죠? 너무 또 멀리 가면 가지 마라. 앞에 가면 이러한 안전 요원들의 소음과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뮤즈먼트 놀이기구 자체로 하는 것은 어뮤즈먼트 기종은 뭐냐면 고스트 드롭이라든지 다크 라이트, 즉 라이더물을 체험하는 겁니다. 즉 자유 드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기종의 다양성들 그리고 국내에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 199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저는 이거 못합니다. 찌릿찌릿해가지고 못하고 그나마 한번 탈 수 있는 거는 조금 편하게 놀 수 있는 것으로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음은 자동차를 테마로 한 파크는 자동차 박물관, 자동차 경주, 서킷장이죠. 또 요즘은 카트라이트식으로 해가지고 제주에 가도 있고 파주에 가도 있습니다. 우리 용인 서킷장이죠. 자동차를 자기 차를 가지고 그 서킷을 돌기도 하고 하는 이런 파크 공원으로도 즐기기도 하고 놀이 또는 자기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취미생활을 가지고 즐기기도 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 독일 북부의 인구 12만 명 도시 브루크에서 개장한 테마파크. 이게 원래 아우토반에 난 도로죠. 그냥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이라는 거죠. 얼마를 밟든 무제한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아우토반이 있었다. 즉
거기가 어디냐면 자유로입니다. 자유로를 갖다가 제2의 한국의 아우토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일산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막 도심을 벗어난 공간에 신도시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가운데 카메라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이제는 아우토반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이곳에 25만 평 정도의 부지에 자동차 출고센터, 박물관 등이 들어있고 벤츠,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10개의 브랜드 전시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그래도 뭐 대부분 회사에 또 자사도 보면 우리 현대나 기아차도 보면 그 자사에 그게 있습니다. 박물관들이 있다. 우리가 최초에 언제 차를 만들어서 어떻게 발전해가 오고 최초의 차는 뭐고 어떻게 쭉 차들이 만들어 그 차들이 역사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술 회사에 가더라도 맥주 회사, 소주 회사에 가더라도 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별 걱정 없이 나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연을 테마로 한 파크, 자연을 테마로 한 파크에서 자연경관을 테마로 한 파크는 뭐냐면 국립공원이죠. 설악산 국립공원 우리 한 번씩 가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그리고 온천, 그랜드 캐년, 그리고 온천을 테마로 한 파크. 온천을 테마로 한 것은 요즘은 스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 구어시설, 스포츠시설을 복합시켜 체제는 하는 것은 오늘 하루만 당일 코스가 아니고 머물렀다가 갈 수 있게끔 잠시 더 머물렀다가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체제형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테마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온천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온천은 일본이 더 유명하죠. 유명한데 지금 또 우리나라 온천도 또 좀 괜찮습니다. 괜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국의 설악산 하나 리조트 워터피아도 있고 대명 스파도 있고 원래 이 온천을 주제로 한 것은 경기 북부 지역 경기 지역을 이렇게 쭉 나누어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를 나누었을 때 서울 경기 에버랜드 쪽은 경기 북부 지역 쪽으로 경기 남부 지역 쪽에 에버랜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전체를 다 아울러서 고객을 흡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에도 경주, 양산, 부산 그리고 강원도에도 강원랜드 정선, 용인이 아니고 용평, 그죠? 알펜시아, 요 위쪽으로 알펜시아 해서 요 위쪽만 하더라도 4-5개가 있고 요 아래쪽에는 에버랜드가 있고 해서 우리가 고객들에게는 선택지가 더 많아졌다.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선택지가 많아졌는데 지금은 이 봄이 오고 좋은 계절인데 우리가 가지를 못한 것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천천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테마를 분류를 해서 인간 사회를 위주로 한 것, 역사 축으로 했고 지구상 생물 그리고 구조물을 테마로 한 파크가 있었고 예술 그죠? 예술을 테마로 한 파크 그리고 놀이를 테마로 한 파크 마지막으로 자연을 테마로 한 파크를 살펴보았고 이게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 주제에 맞는 테마파크 영상들을 하나씩 시간이 되면 하나씩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국내 테마파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결코 어려운 게 없다. 결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챕터는 우리 이 과목은 꽤 놀면서 즐기면서 이전에 내가 어디를 가봤다, 어디에서 가본 기억이 있다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본 거에 대해서 또 좀 상상을 만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충분하게 이 과목에 대해서는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더 이상 설명이 없으면 좀 쉬었다가 테마파크 현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